바로 뜬 이야기를 민영배 의원이 민원 해결을 해주셨어요. 김건희 박사 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 감정을 해봤더니 모두 동인이 쓴 거다. 같은 사람이 썼어. 의혹 제기한 게 확인.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전투력이 민영배 의원이 좋으니까 빨리 복당시켜야 됩니다. 민영배 의원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5명이 똑같이 쓴 건 맞고 국민대조차도 한 사람이 쓴 건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다 그다음에 나올 건데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 의혹 제기를 했던 거.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이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필적 감정하는 방법이더라고. 승자가 똑같아 완전히. 여기 이제 뭐 시효자 같은 거 등등등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게 맞다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필적 감정 회사에서 한 사람이 쓴 거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실무적으로 그냥 그 출관 담당자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2000% 개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하고 실제 학위는 없지만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들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을 때 선물을 주잖아요. 한 부씩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제일 첫 장에 그러니까는 그 지도 교수하고 5명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열어봤단 말이에요? 열어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실제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 자기 이름 쓰고 서명을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5명의 이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논문을 100부 출간한다고 100번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문 원래 제출했던 그 원문에 한 사람씩 다 서명하기만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명이 귀찮아가지고 담당자가 인쇄하듯이 직접 썼다고? 그 말을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김건희 논문 자체가 저질이잖아요. 막 베껴 갖다 쓰고 저질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저질인 박사 학위가 통과된 이유가 이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하자가. 절차의 문제가 내용과 별개로 절차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김건희 논문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알았어. 뭐 이 사람은 어차피 통과시켜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알아서 써. 이런 느낌인데 국민대가 더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걸 날인이라고 하거든요. 도장 찍는 걸 날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글씨를 썼건 도장을 찍었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궤변을 넣어놓습니다. 그 도장은 그러면 이름 다 써놨는데 와서 자기들이 직접 찍었을까요? 이름 쓴 사람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1인일 가능성이 없잖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대가 말이 덕을 때리는가 이게. 거기다가 저 도장도요.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일종의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는 인감 도장처럼 사용하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 측에 등록을 해야 되는 도장이에요. 매번 저런 심사 때마다 다른 도장을 쓰면은 그 도장의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대학 측에 등록해 놓고 쓰는 도장인데 저게 도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를? 그것도 있고 이 인주를 같은 인주를 썼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경우는 인주가 들어있는 도장이기도 하고 요거 한 사람이 도장 같이 갔는데 국민대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 진짜 부셔버리고 싶은 변명이었어요 이게. 아니 똑같이 오승환만 보더라도 오승환이 어떻게 글씨체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승환 전순규까지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송성재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어떤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엔 다른 박사 논문의 사례를 이거 교육부가 보여준 거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워딩으로 쳐가지고 도장만 찍었을 경우에도 다른 박사 논문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한테 공분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물론 박사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하고 항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써 갔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다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엄연히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서명이나 도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정확하게 오승환이 오승환 도장을 찍고 전승규가 전승규 도장을 찍었을 법한 논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마치 김건희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저런 사례를 발표하냐는 거죠. 그러네. 여기 보면 쓰여 있잖아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그러면서 논문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 완전 개 미스테리인 거지. 김건희 도대체 국민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싶은 거지. 도이치 모터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이걸 수사하는 대상이 된다면 이거 압색이에요. 이 자기 부인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이 네. 검사 상황이라면 압색이라고요. 국민대 압색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저게 저렇게 도장 찍은 게 억울했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면 교수들이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냥 설명해주고 네. 화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도 숨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화내고 문 닫고 나가라 그러고 저거 다 막 비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조국 장관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게 걸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저거를 논문을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공장에 찍듯이 저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저걸 주도한 교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인에 저 서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논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래 저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논문 자체가 지금 표절에 완전히 저질 논문 내용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승만 박사가 그 박사학위 받는 과정에서 몇 번 뭐 병원에도 입원하고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쓴 논문에다가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을 직접 서명 안 하고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도장만 땡땡땡 찍었을까요? 그럴 일은 진짜 장담하는데 절대로 없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제자들이지만 굉장히 존중해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 논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서성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잖아요. 예, 예. 지금 저는 되게 웃기는 게 국민대가 그래도 가장 쳐주는 게 디자인 쪽 아닙니까? 디자인 대학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디자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 석사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아요. 공범들입니까? 저는 다른 논문들도 그렇다면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수가 있는 건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 번 안 합니다. 국민대만 안 합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것도 있었어. 국민대가 왜 논문 조사 내용을 공개 안 하냐 했더니 국민대 답변이 뭐냐면은 김건희가 직접 연락해 와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야, 이렇게 뻔뻔한 대통령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유명한 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훌륭한데?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턱이 나온 여자와 대머리 남자는 죽었다, 여자. 좋다. 이렇게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좋은 꿀팁. 이런 정보들은 논문을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성원할 수 있죠. 듀오 같은 데서 막 사가고, 그렇게 매치하고. 근데 그 대머리는 일찍 죽잖아요. 위험한 정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김건희가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했다.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이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는 공적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제2부속실이 있건 없건. 여기에 대해서 이거 공개하지 마. 공개하면 니들 죽어.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대 입장에서는 물론 약간 공범 관계도 있지만 김건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이거를 얘기했다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서 지금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를 한다는 걸까요?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온 그러니까 논문이 그게 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냥 논문 등록 취소하고 음. 학위 반납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연구인이 됐는데 더 이상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박사학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석사학위도 필요 없고 그냥 학위 다 반납하면 돼요. 그러면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데 이걸 왜 반납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있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네. 그게 뭐라고? 예. 응.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 거죠, 뭐. 자기 남편이 이번에 와서, 뭐, 이렇게 뭐 내가 좀 욕설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같다. 그걸 못 하는 것처럼, 김건희도 똑같은 거죠. 근데 김건희 프로필을 보면 지금도 국민대 디자인학과 박사학위 받았다는 그것보다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 전문 석사 받았다는 걸 더 먼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아니 박사 위에 석사를 또 땄어요. 그럼 자기한테는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가 더 그렇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대는 양이 안 찼던 네. 거죠. 참. 아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하고 가짜는 수준 떨어지는데 이런 짓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 김승원 의원에 의하면은 뭐 김승원 의원 얘기가 아니라도 김건희 지금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 정도면 끝나는. 이게 이제 포괄 일제로만 보면 주가 조작 마지막 시점. 지금 윤석열 쪽에서 우기고 있죠. 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지났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주가 조작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대신에 만약에 공소시효를 지나서 김건희를 처벌 못하면 윤석열이 위험해집니다. 윤석열 씨한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윤석열이 임기를 이어가는 방법은 김건희를 감옥에 넣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안전해지죠.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싸워서 지금 서로 별거 중인가요? 글쎄요, 당선자 시절에도 몇 번 싸워서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요. 엄청 싸운데요. 뭐 있잖아 뭐 너 당신이 지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되겠어. 내 지지율이 좀 개파이잖아. 좀 도와주세요, 저. 그래서 나 없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뭐 내가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아이 씨발 이 새끼들이 지금 나 진짜. 아니, 그래도 둘이 싸울 정도로 애정이 있긴 하나 보네요. 야 진짜 첩첩산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은 지금 어떤 거 하나가 제대로 가는 곳이 없는 거죠. 그중에 김건희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윤석열이 개과천선하고 나아져도 김건희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개차반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가요. 지금 김건희가 쩐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 이것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 매수, 허위 매수, 통정 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 원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점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 2천여 주의 주식을 32초 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의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 내역만 284건에 달하는 점.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가. 일단 그 3년간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은 이미 뭐 뉴스타파라든가 우리 새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미 충분히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가 매수, 허위 매수, 통정 매수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뭐 2,500원 이하에 사겠다 뭐 그런 거래. 사실 그렇게 매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전문가한테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얼마가 좋을까요?라는 조언을 받고 아니면 자기가 가격을 제시해서 사는데 2,500원 이하에서 조금씩 사볼까요? 이러한 멘트들은 매집을 뜻하는 거고요. 7일 연속 18억 원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점 분명히 저거는 그 7일 연속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정황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 2천여 주의 주식을 32초 만에 전량 매수한 점 어머니가 주식을 매도하면 둘이 서로 짜고 내가 그 수량을 받겠다 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클릭하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32초 만에 전량 주식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는 HTS 쓸 때인데 IP도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IP가 같을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HTS 같은 데서 프로그램에 했을 그 다른 아이디로 네.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의 6개 증권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이 284건에 달하는 점, 이 모든 점이
저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도 당연히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는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증권사 6개 증권사 모두 지금 다 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를 매도해서 수량이 제로가 됐을 때까지 생각을 해서 공소시효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6개를 다 까면 네, 다 공소시효가 까면, 네. 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주식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선수들은 주식과 주식을 이동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매도했을 때 그 시점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 3개월 남았다는 걸 굉장히 이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주위에 법사들도 많이 널려 있는데 이 3개월만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면 넘어가면 되겠지. 지금 주가 조작이 가장 큰 난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도요. 마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한번 재미를 보면 더 욕심이 생기지. 주가 조작해가지고 한 10억 벌었어. 그러면 더 벌고 싶잖아요. 그 짓을 상당수 기간 동안 해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날 주가 조작이 일종의 뭐 이제 똥기가 똥을 끊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야, 돈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범하게 주식 매매가 재미도 없고 수익도 안 나고 못합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손맛 보는 거지. 그렇죠. 아싸! 거기다가 이미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만약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또 총알이 생긴 거잖아요. 모찌가 생긴 거, 모찌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야, 또 다른 종목 없냐? 다른 작업하는 거 없냐? 또 더 찾게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이게 이제 공소시효만 넘기면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계속 까먹는 거예요. 형법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겠죠.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잊냐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에 대한 범죄 사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그 비행들에 대해서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형법상 따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똑같은 뇌구조라고. 불법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그 불법이라는 개념이 정직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김건희 그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 논문이 표절이 아니었어라고 아깝다. 속으로 드는 게 아니고 야,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저거 명백한 표절이 아니라고 하냐? 심지어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도 있겠지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골치덩어리 아픈 그 발표가 나면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은 지금 다 죄를 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김건희만 쏙 빼고. 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참고 기다리시면은 언젠가는 정말 좋은 날 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2023년 내년도 증시 전망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 리스크를 조금 제하고 싶어서. 저는 그게 그 시점이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이요? 내년 말쯤. 네? 좀 땡겨줘요, 좀. 조금만 땡겨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죠. 뭐 저번에 못하고 있다가 7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박근혜 탄핵에서 보셨듯이 정치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 정치인들마저도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국민 여론 뭘로 보겠어요? 국민 투표할 거야? 여론조사라는 게 있을 거고 내년 말쯤으로 보는 이유는 내후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이미 판에 대한 결정은 내년 여름 지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저거 안 되겠네 싶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탄핵도 그랬듯이 내부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앞으로 예측 불가인 건 맞아요. 이자가. 뭘 터뜨릴지를 모르겠는 거야. 진짜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앞으로 계속 일을 터뜨리긴 할 건데 그 터뜨리는 일들이 국민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는 일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날짜 조금만 땡겨 주십사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를 점지해 줄 거면 조금만 내가 땡겨 달라.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살짝 그 미신 이런 걸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게 너무 신빙성 있게 들려가지고 그러려면 내년 말쯤 돼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내려오면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국군의 날에 또 이 꼴을 봐야 돼. 그 결정타가 나올 거고 윤석열 내년 국군의 나라 안 갈 겁니다. 확실히. 네. 한글날을 기대해 보세요, 마차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